안녕하세요. 번역가 혜밀입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가는 영어를 잘해야 되고 일본어 번역가는 일본어를 잘해야겠죠. 이건 기본으로 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번역가가 외국어 이상으로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국어, 즉 우리말, 한국어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말은 맨날 쓰는 거고 뭐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일본 책을 한 권 펼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야후재팬에 들어가셔서 기사 하나를 찾아서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문장이 꼬일 수도 있고 어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까지 고민하게 될 텐데요. 이상하죠. 분명히 나는 다 이해했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근데 옮기려니까 좀 이상해요. 느낌은 알겠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친구가 보면 좀 우리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어디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글쓰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번역가는 결국 글 쓰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출판 번역가는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짤막짤막한 문장이나 단어 단위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책 한 권을 통째로 옮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한 권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번역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글을 잘 써야 돼요. 만약에 영상 번역을 하신다면 입말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할 때 자연스럽게 쓰는 말들을 잘해야 되고 출판 번역가는 글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글을 잘 써야 됩니다. 오늘은 번역가에게 우리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주의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나눠서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앞에서 번역가는 글을 잘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번역가가 글을 막 작가처럼 잘 써야 될까요? 문장이 막 화려하고 아름다운 묘사가 돋보이고 그 글만 읽으면 막 압도당하는 느낌의 훌륭한 글을 써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난 문장력이 있으면 자기가 작가 해야겠죠? 사실 문장력이 뛰어나서 번역도 하면서 자기 책도 쓰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요. 모든 번역가가 작가만큼 글을 잘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시름 놓이시나요? 그럼 번역가는 어느 정도의 글쓰기 실력을 갖춰야 될까요? 제 생각에 번역가는 일단 기본기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본기란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외국말을 우리말로 옮기는 사람이니까 외래어 표기법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본만 알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기초 책 같은 거를 보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 문장을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술 맞추기 같은 게 있겠죠.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을 번역하다 보면 가끔 주술이 맞지 않는 문장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책으로 출판되어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다 완벽한 문장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책이 한 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 안에 많은 문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주술이 맞지 않는 문장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글쓰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긴 한데 글쓰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쓴 책이 많다 보니까 문장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문으로 읽을 때는 전혀 위화감이 없었는데 막상 우리말로 옮겨보니 주술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는 맞춰주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확실한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진실한 국민으로 살아갈 것은 틀림없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
이 문장은 KBS 한국어 능력시험 문제집에 있었던 문장인데요. 아주 옛날 책입니다. 이 문장이 어색한 이유를 보자면 처음 주어와 중간에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처음 주어는 확실한 것은 이었는데 중간에 또 살아가는 것은 이 주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진실한 국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거나 확실한 것은을 아예 빼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번역을 하다가 이 문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일본어로 써 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나? 마음에 걸려. 어떡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장은 고쳐줘야 돼요. 고치지 않고 그대로 직역을 해놓으면 원문 자체가 원래 잘못된 문장이었지만 왠지 내가 실수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이 수정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뭐 너무 마음에 걸려요. 이거 진짜 고쳐도 되나? 그럴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문에는 이제 예쁜 문장으로 수정한 문장으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마크를 붙여서 뭐 파란색이나 다른 색깔로 표시해주고 그 글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당구장 마크를 붙이고 원문을 직역하면 이러이러했으나 어색한 문장인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위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는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빠진 단어를 채워주거나 뭐 가끔가다 목적어가 빠졌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접속사가 없어서 어색하다 이런 경우에도 접속사를 넣어주거나 애매한 지시대명사를 풀어주고 지시대명사가 뭘 가리키고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풀어서 써주고, 그리고 일본어에 특히 많은 특징인데 이중부정은 가급적 피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일본어 번역투나 뭐 영어 번역투를 피해주는 게 좋겠죠. 이런 등등의 것들을 기본적으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싶다, 좀 더 번역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하신다면 반복되는 표현을 피하고 표현을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주시는 거, 그리고 일본어는 특히 명사화를 잘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명사로 만들어 놓은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거나 단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단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표현을 풀어서 쓰거나 다른 방법을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잡하고 긴 문장은 길이를 줄여주거나 뭐 불필요한 단어들을 빼주고 문장을 깔끔하게 읽히도록 수정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말 공부가 번역가한테 있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그리고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말 공부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